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라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몸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던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은 그 신호를 그냥 넘겼다가 뒤늦게 깨닫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이 된 박영자님입니다. 박영자님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다고 스스로 말하던 분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늘 아직 정정하시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 역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몸은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앉아 있었어요. 어디가 심하게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이 전반적으로 무거웠어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기운이 쉽게 나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예전보다 숨이 찼어요. 박영자님은 그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바로 몸이 처음으로 보낸 작은 신호였다는 걸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나이면 다 그래. 누구나 겪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박영자님은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참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지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영자님은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밖에 오래 나갔다 온 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고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나이 들면 기운 없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피곤함과는 달랐어요. 잠깐 쉬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쉬어도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은 이미 에너지가 예전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영자님은 잠버릇이 참 좋은 편이었어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쉽게 들지 않았어요. 잠들어도 금방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밤중에 몇 번씩 눈을 뜨다 보니 아침이 되면 몸이 더 무거웠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라. 그 말로 또 넘겼어요. 하지만 수면의 변화는 몸이 보내는 가장 예민한 신호 중 하나였어요. 어느 날부터 사소한 걸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문을 잠갔는지 다시 확인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에이, 나중에 생각나겠지 하며 넘긴 적도 많았어요. 박영자님은
이걸 치매 같은 큰 문제로 연결 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력이 달라졌다는 건 몸과 뇌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예전에는 계단 몇 칸쯤은 숨도 안 차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어요. 남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스스로 이유를 붙였어요. 하지만 숨이 쉽게 찬다는 건 몸이 산소를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신호였어요. 밥맛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어요. 예전엔 즐겨 먹던 음식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위장이 약해졌나 보다.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소화 변화는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 유독 다리가 불편했어요. 쑤시는 것도 같고 가만히 있으면 더 신경이 쓰였어요. 자리를 이리저리 바꿔도 쉽게 편해지지 않았어요. 박영자님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도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어요. 낮에도 그렇고 특히 밤에 자주 깼어요. 잠들었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면 다시 잠들기도 쉽지 않았어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유를 붙였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양이 많지 않은데도 자꾸 가고 싶어졌어요. 박영자님은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몸은 이미 내부 균형이 달라졌다는 걸 알리고 있었어요. 신문을 읽다가 글자가 또렷하지 않다는 걸 느낀 날이 있었어요. 안경을 고쳤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눈이 피곤해진 건지 초점이 잘 맞지 않았어요. 노안이 심해졌나 보다.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야 변화는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한 번에 잘 안 들렸어요. 응? 하고 다시 묻는 일이 잦아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조금씩 키우게 됐어요. 박영자님은 귀찮아서 그냥 넘겼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력의 변화도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였어요. 특별히 다친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몸 여기저기가 번갈아 가며 아팠어요. 어깨가 아픈 날도 있고 무릎이 쑤시는 날도 있었어요. 어제 무리했나? 하지만 특별히 한 것도 없었어요. 통증은 항상 같은 자리가 아니라 이곳저곳 옮겨 다녔어요. 이런 통증은 몸이 보내는 지속적인 경고였어요. 예전엔 손발이 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차갑고 발도 쉽게 시려웠어요. 양말을 신고 있어도 차가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또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손발의 변화는 몸속 흐름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별일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예전엔 웃고 넘길 일이었는데 괜히 서운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이유를 찾기 어려웠어요. 박영자님은 이걸 마음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감정이 예민해진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감정의 변화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밖에 잠깐만 다녀와도 몸이 금방 지쳤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마트 한 번 다녀오는 것도 부담이 됐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었어요. 박영자님은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게 지친다는 건 몸이 에너지를 예전처럼 만들지 못한다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거울을 보다 보니 피부가 예전과 달랐어요. 갑자기 건조해졌고 가려운 날도 많아졌어요.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다시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피부가 그렇지. 또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피부 변화는 몸 안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물을 자주 찾게 됐어요. 조금만 지나도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고 물병을 가까이 두게 됐어요. 요즘 공기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유를 붙였어요. 하지만 목이 자주 마르다는 건 몸 안의 균형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었어요. 잠이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깊이 자는 느낌이 없었어요. 밤중에 몇 번씩 깨고 시계를 보면 아직 새벽이었어요.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였어요. 아침이 되면 잔 것 같지 않은 피곤함이 남았어요. 이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날이 있었어요. 두근거리는 느낌이 갑자기 올라왔다가 잠잠해지곤 했어요. 크게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그냥 넘겼어요. 잠깐 놀랐나 보다.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이유를 붙이기엔 쉬웠어요. 하지만 박영자님의 몸은 심장의 리듬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 움직이고 나면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괜히 조심하게 됐어요. 이 나이에 관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웠어요. 벽을 짚고 잠시 서 있어야 했어요. 금방 괜찮아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지럼은 몸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었어요.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하던 음식도 예전만큼 손이 가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욕의 변화는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달라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쉬어 보이네. 박영자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겼어요. 요즘 말을 좀 많이 했나 보다. 하지만 본인도 느끼고 있었어요. 목이 자주 잠기고 말을 오래 하면 금방 피곤해졌다는 걸요. 목소리의 변화 역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중 하나였어요.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둔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바닥을 밟아도 예전만큼 느낌이 오지 않았고 신발을 신을 때도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원래 발은 나이 들면 그래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발의 감각은 몸 전체 균형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실수도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박영자님은 이상한 증상이 생길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 병원 가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몸의 신호는 크게 터지기 전까지 항상 이렇게 작게 시작됐어요. 박영자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했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땐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설마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위험이 아니라 불편함 정도로 여겼다는 거였어요.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젊을 땐 몸을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엔 달라졌어요. 몸은 참는 대상이 아니라 살펴야 할 대상이 되었어요. 박영자님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몸은 한 번도 괜히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다는 걸요. 몸은 늘 우리 편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도 이미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신호가 아주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알아차렸다면 그게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거예요. 박영자님처럼 뒤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00세시 대상식통은 나이가 들어서도 몸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의 건강과 복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